달서구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이제 두 가지로 두 군데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달구벌대로를 끼고 있는 성서 지역하고요. 그리고 상인동부터 시작되는 올배 쪽 요 두 군데로 보시면은 제일 큰 분류가 됩니다. 먼저 달구벌대로의 시작인 달서구 시작인 두류동 쪽 먼저 지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2호선의 이제 원룸 시작은 제가 내당역부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가 내당역이고요. 여기가 내당역이고 이쪽이 이제 두루동입니다. 이쪽에 두루2동, 두루2동, 두루3동. 두루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이 폭이 좁아요. 이 폭이 좁습니다. 바로 근건터편 내당동만 해도 한번 볼까요? 내당동은 폭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만큼이나 되는데 두루동은 이렇죠.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두루동 중에서도 두루2동은 전체가 A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여기 가운데 제일 어중간한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거리는 10분의 채 안 걸리는 거리고요. 그리고 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두루공원은 굉장히 넓습니다. 두루공원을 끼고 있는 동네가 두루2동, 두루3동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주거 환경면에서 그러니까 주인 세대에 거주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두루동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이 두루2동이고요. 두루3동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쪽에 대형 상권들이 있고 또 이 라인에는 먹자골목이 있어요. 이 라인들이 먹자골목 라인이 이어지고 여기는 서대구 세번서든 최근에 신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들은 좀 뒤로 밀려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택은 요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라인.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두루2동에 비해서는 지하철역은 조금 더 거리가 있지만 상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은 두루3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루3동 같은 경우에는 두루2동에 비해서는 시작이 좀 늦었어요. 두루2동은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바로 시작이 됐는데 건축붐이 두루3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가까운 주택 위치가 이쯤이다 보니까 거의 이쯤이다 보니까는 지하철이 한 5분 정도씩 걸리는 거예요. 이쪽까지 5분 정도, 여기서 가면 5분 정도 걸리고 여기서도 5분 이상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출발이 늦었는데 지금은 두루3동도 원룸은 많이 공급되어 있고요. 두루동은 개인적으로 주거환경 면에서는 굉장히 대구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폭발적인 붐이 일어났고요. 주거환경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산동 같은 경우에는 서남시장이 포인트죠, 사실. 서남시장이 포인트인데, 근데, 또 이것도 지도 볼게요. 여기 감산동을 보시면은, 이쪽이 감산동이거든요. 감산동 행정구역이 이렇습니다. 요렇게 잘려요, 요렇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이게 전부 감산동인데, 감산동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제 죽전 내거리에서 이쪽에 아파트 쪽 말고는 전부 다 주택지입니다. 전부 다 주택지고, 이쪽 라인이 서남시장 쪽이죠. 이쪽이 서남시장 쪽입니다. 그래서 서남시장 쪽이 굉장히 감산동에서는 핵심이긴 해요. 요 주변 라인이 굉장히 핵심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길 건너편 쪽은 좀 쌌었고요. 이쪽 구병원이라든가 W병원 요 뒤쪽은 쌌는데 원룸을 짓기 시작하면서 감삼동도 굉장히 많이 금액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일단 2호선을 물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병원 뒤쪽을 보실 때는 제 생각으로는 요 10m 라인 이 밑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밑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 같은 경우에 이제 동서를 횡단하는 10m 라인은 사실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인데 여기는 지금 감삼동과 내당사동과 중리동과 죽전동 이런 행정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길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남시장 라인이면은 일단은 괜찮고요. 요 바운더리 안에서는 괜찮고
그리고 여기를 건너가 버리면은 대로변 한 2블럭, 3블럭 정도, 이 정도 라인, 이렇게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감산동에 주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택 밀집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죽전동. 죽전동 굉장하죠. 요즘에 2019년 최고의 핫플레스입니다. 근데 최고의 핫플레스인데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최근에 인지도가 상승을 했는데 왜 이런지 제가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죽전동은 지도 한번 보시죠. 지하철역이 좀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지하철역 요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는 지하철역이 없던 거죠. 없었습니다. 여기도 없고요. 월드마크 스탠드 이쪽에도 없었어요. 여기에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라인에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지하를 못 봤어요. 좀 전에 제가 두루동을 말씀을 드릴 때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자그마치 출구가 이게 다 출구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지하상가도 형성되어 있고요. 근데 죽전동 같은 경우에 죽전내거리 이 대형 상권에서 지하철역이 이밖에 없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이쪽 서편에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 이렇다 보니까 이쪽 지역 그리고 이쪽 라인의 원룸이 각광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원룸이 많았던 거는 옛날 증명검사 자리 이까지 올라가야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좀 덜 찾는 동네였습니다. 좀 덜 찾는 동네였고요. 최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알리앙스의 시장을 허물고 짓고 있는 신세계 빌리브 스카이, 그리고 건너편 프라임 캐슬을 허물고 짓고 있는 신세계 빌리브 메트로뷰, 그리고 삼성 브리티시 용산 앞에 뭐 힐스테이트 용산이라든가 힐스테이트 감삼이라든가 이번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매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한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죠. 죽전동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산동. 굉장히 재밌는 동네죠. 용산동하고 사실 죽전동하고 많이 혼동들 하세요. 혼동들 하시는데 이것도 지도 한번 볼게요. 용산동은 지도가 이렇습니다. 용산동은 지역을 봤을 때 이렇게 여기 서편 이쪽이 용산동입니다. 이쪽이 용산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전내거리하고는 사실 기본적으로 위치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용산동은 기본적으로 여기 용산종합 큰 시장 보이시죠? 여기가 용산공영, 여기가 1주차장, 여기가 2주차장입니다. 요 주변이 다 대형 상권들이에요. 요 주변이 대형 상권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 상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오히려 원룸 단지로서는 더 좋아요. 새도 잘 나가고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축전대거리 원가정리 2탄 3탄 물론 매매는 다 되었습니다. 제가 팔지는 못했고요. 2탄 3탄 같은 경우는 다 이쪽 매물이었어요. 그래서 축전대거리에서는 사실 좀 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어요. 사실 용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메인이 이쪽이고 지하철역이 조금 멀다 뿐이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렸던 원가정리 4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두루해물탕 쪽이거든요. 바로 이쪽에 있는 매물이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거죠. 원가에 매매하고 있고요.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물 정말 괜찮습니다. 원가 정리하는 매물이고요. 원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곡동, 신당동. 이곡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서공단 역 쪽인데 성서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대 수요를 받쳐주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뿐인 것 같아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거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 이곡역을 지나면서 성서공단역 같은 경우에도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곡역이고 여기가 성서공단역이거든요. 남쪽으로는 공단, 북쪽으로는 아파트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치입니다. 이런 데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특히 쓰리룸이 좀 많이 치이고요. 그리고 주택은 이 위에 쪽, 이 위쪽, 이 위쪽, 이 위쪽,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입지면에서 사실 불리합니다. 우리가 주택은 그래도 초역세권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아파트에 비해서는 입지면을 조금 고집을 하는데 사실 입지가 밀리면은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당동 굉장하죠. 신당동 성서계대 쪽입니다. 여기가 계명대역이고요. 계명대역이고 남쪽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단 쪽이고요. 공단 쪽이고 이쪽 동쪽편 여기가 계명대학교 정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계명문화대학교 정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쪽은 별로고요. 여기 계명대 정문을 중심으로 이쪽 바운더리 전체가 괜찮습니다. 전체가 괜찮은데 정말 비쌉니다. 정말. 여기는 제가 최근에 땅값으로 거래된 게 평당 1,700만원까지 봤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성서 쪽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 후반에 이제 집중적으로 택지적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신축 연도가 최근입니다. 그래서 성서계대 앞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 갈 때는 쌌어요. 여기도 안 비쌌습니다. 평당 1,000만원짜리 천지였어요. 천지였는데 기존 주택을 다 허물고 짓고 나니까 남았는 게 3층 매물밖에 없는 거예요. 위치가 좋은 매물들 이런 쪽 바로 앞쪽 첫라인들 이런 쪽 매물들이 남았는데 이런 쪽을 더군다나 3층 매물들을 부수고 질러 하니까 땅값이 평당 1,700만원, 1,8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보면은 주거지역 기준으로 뭐 50평대 중반 이런 매물들이 14억, 15억씩 이렇게 합니다. 안 팔린 매물들 좀 있고요. 그래서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주 참외 유명하죠. 성주분들 투자가 많았어요. 대구의 도심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조금 접근하기 힘든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내용도 좋고요. 동산병원도 성서 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호재인데 제가 볼 때는 그 호재를 뛰어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월백언역 보겠습니다. 월백언역은 기본적으로 송현, 상인, 진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송현동도 사실 대명동 못지않게 원룸은 많습니다. 원룸은 많고요. 그래서 당연히 입지는 선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요건 제가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송현동을 보면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대명동하고 접해 있고요. 물론 성당동도 접해 있습니다. 상인동도 접해 있고요. 근데 상인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롯데 상인역하고 월천역 사이에 아파트들요. 요게 있다 보니까는 조금 단절된 느낌이 있고요. 근데 대명동 같은 경우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명동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근데 송현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역은 좀 좁아요. 좀 좁습니다. 그리고 송현동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10m 라인 요 밑으로 봐야 되고요. 밑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 땅이 조금 도로가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송현동 같은 경우나 상인동, 진천동도 마찬가지인데 정북방향의 땅들이 별로 없어요. 땅들은 잘생겼어요. 이런데 798 단지 같은 경우에도 구역 정리하면서 땅들은 잘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북 방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적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면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북 방향 땅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일적원 영향도 한결 자유로운데 이렇게 정북 방향의 도로를 물게 되면은 꼭 북도로가 아니더라도 동도로나 서도로 같은 경우에도 일적원 영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런 땅들보다는요. 근데 이제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은 많이 있는데 상인동에서도 넘어오기 쉽고 뭐 대명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인동, 진천동 수요를 좀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현동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매물이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올린 매물도 보면은 확실히 송현동이 쌉니다. 송현동이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보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포인트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볼게요. 상인동 굉장하죠. 대표적인 대구 부도심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상인동은 이제 이쪽 아파트 많은 상인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동네는 아니고요. 주택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쪽이 다 주택이죠. 이쪽 상인내거리 남서편이 됩니다. 이쪽이 상인동인데, 상인동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지었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2008년도에 올배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많이 지었죠. 근데 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처음 분양할 때는 좋았는데 입주 시점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주택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인동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중반부터 원룸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인동 자체가 워낙 기본적으로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뭐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뭐 최근에 롯데시네마도 개장을 했고요. 기본적인 수요가 많고 학원들도 많고 요쪽에 1호선 중에서 이렇게 대로변에서 대형 상권들이 갖춰진 동네는 제가 볼 때는 상인동, 진천동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은 상인동은 입지는 괜찮습니다. 입지는 괜찮고요. 정리해드리면은 2011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건축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 13년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현재 대구 부도심 중 최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천동 보겠습니다. 진천동 같은 경우도 상인동에서 이어지는 월배라인이고요. 월배라인인데 상인동이 건축업자분들이 짓다 보니까는 건축을 해보니까는 먹히는 거예요. 먹힌다는 게 잘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잘 남고. 그래서 진천동까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동의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성장이 결국은 화원까지 확산이 됐는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화원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현재 반짝했었죠. 진천동 같은 경우도 지도 한번 볼게요. 진천동도 상인동에서 이어지는 계속해서 아파트 라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권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앞전 여러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있으면 단점도 되지만 장점도 돼요. 근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는 동네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앞전 영상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서 쪽 같은 경우에는 싼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3룸 이상 되는 그런 매물들은 조금 밀리는 거고요. 치이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인 진천동 같은 경우도 여기 지도 보시면은 요쪽 남쪽 편에는 주택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쪽 상하로가 이제 이런 라인인데 이런데 앞쪽에 이런 쪽에도 원룸들은 많이 지어졌어요. 그렇지만 조금 입지적으로는 좀 딸리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진천역이고 여기가 대곡역인데요. 화원까지 지하철이 연장 개통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전에 건축업자들은 벌써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건축을 했는데 현풍 테크노폴리스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고전을 하고 지금은 많이 빠져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원룸은 안 팔린 매물들은 좀 있긴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화원 쪽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해서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입니다.